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오래된 단독주택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입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수네가 정성스럽게 키운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고 대문 앞 우편함엔 박순애라는 이름표가 바래진 채 붙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70세의 시어머니 박순애는 무릎이 시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신음을 내뱉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이. 순애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편을 여인 지 5년째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일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영이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끼죠. 순애는 서랍에서 혈압약을 꺼내려 하지만 손목의 통증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는 약병 뚜껑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45세의 며느리 지영은 언제나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순애를 깨웁니다. 지영의 손길은 늘 따뜻했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친딸보다도 더 세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약과 관절염 약을 챙겨주고 순애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모습은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였죠. 지영은 순애의 손에서 약병을 받아 능숙하게 뚜껑을 열어주며 물컵과 함께 건넸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순애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지영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거칠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지영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언제나 그랬듯이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지영은 순애를 부축해 거실로 나가며 이미 차려놓은 아침상을 가리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순애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죠. 50세인 아들 민수는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하느라 바쁜 몸이지만 어머니와 아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지영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에 깊은 고마움을 느끼죠.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지나가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지영아, 고맙다. 민수는 출근하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어머니께도 이렇게 잘해드리는 지영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회사 동료들도 민수를 부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살림을 척척 해내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면서 말이죠. 동네 사람들 역시 지영을 이 집의 보석 같은 며느리라고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병원에 갈 때면 지영이 항상 함께했고 순애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3대 가정의 모습이었죠. 순애 씨 정말 복 받았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잘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동네 김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애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뿌듯해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야. 내가 아픈 몸으로 살 수 있는 건 저의 덕분이지. 하지만 어느 날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인 김 과장이 은근히 던진 한마디 말이 순애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형수님이 돈 씀씀이가 크시던데 혹시 사업이라도 하시는 건 아니죠? 김 과장은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지만 순애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씀씀이가 크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순애는 집안 살림을 지영에게 맡기고 있었지만 큰 지출이 있을 때는 항상 상의를 했는데 말입니다. 지영이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다는 것도 그때서야 깨달았죠. 병원 간다고 하고 나가면 늘 몇 시간씩 늦게 들어왔고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순애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어딘가 모르게 급한 기색이 보였고 전화를 받을 때면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영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친구와의 사적인 통화려니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늦게 들어오자 지영은 평소보다 더 신경 쓰며 음식을 차렸습니다. 순애는 이런 지영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약도 다 챙겨드렸고 내일 병원 예약도 잡아놨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순애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순애는 지영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예감이 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죠. 김 과장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 씀씀이가 크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영이 무슨 돈을 쓰고 있다는 걸까요? 내 느낌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상해.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지영에 대한 의심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순애의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죠. 지영의 평소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순애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지영이 가져다 주는 아침 신문을 보다가 순애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이 경제면을 특히 자세히 보고 있다는 것이었죠. 평소 연예계 소식이나 생활 정보에만 관심이 있던 지영이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요즘 경제 공부라도 하니? 순애가 넌지시 물어보자 지영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해서요. 민수 오빠가 회사 이야기할 때 이해하려고요. 그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순애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애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이 병원에 다녀온다며 외출한 사이 순애는 화장실을 가려다 실수로 지영의 방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영의 사생활을 존중해 함부로 들어가지 않던 방이었는데 그날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순애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봉투는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서류 모서리가 삐죽 나와 있었죠.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된 불안감과 의심이 그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순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에는 거액이 적힌 통장 사본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순애가 전혀 모르는 계좌번호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들이었죠. 이번 달 수익금 정산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투자금 추가 입금 완료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민수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순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영이 민수 몰래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투자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 돈과 관련된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순애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동요돼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진정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걸까? 효부인 줄 알았던 애가 우리 집 돈을. 순애는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지영이 정말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얼마 후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순애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죠. 어머니, 혹시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 좀 오래 걸렸네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순애의 귀에는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지영의 가방을 보니 병원에서 받았을 법한 서류나 약봉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지영아,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영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별일 없다고 하네요. 그냥 정기검진이라서요. 그 대답도 뭔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던 지영이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 것이 이상했죠. 그날 밤 순애는 지영에게 은근히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궁하기보다는 넌지시 떠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아, 요즘 뭐 큰돈 쓸 일 있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지영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직 가족밖에 없어요. 큰돈 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영의 대답은 서슴없었지만 순애의 눈에는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지영이 순애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는 것이 수상했죠. 그래. 그런데 요즘 외출이 좀 잦아진 것 같아서. 순애가 한마디 더 보태자 지영은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 건강 때문에 좋다는 병원들 알아보고 다녀서 그래요. 더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곳 찾아보려고요. 지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순애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서류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 순간 순애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지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혹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지영아,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없지? 순애가 한 번 더 확인하자 지영은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뭘 숨기겠어요. 저는 정말 이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서류들과 문자 메시지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지영에 대한 의심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못된 사람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순애는 복잡한 심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지영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지영이 휴대폰을 다루는 방식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탁자 위에 놓아두곤 했던 지영이 요즘에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는 일이 잦아졌죠. 지영아, 전화 왔는데? 어느 날 지영이 샤워를 하는 사이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났을 때 순애가 알려주려 했지만 지영은 급하게 뛰어나와 전화를 받으며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지영의 표정은 분명히 당황스러워 보였죠.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아픈 몸이지만 며느리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가족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 놨으니까 드세요.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애는 이번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영이 나간 지 30분쯤 지나서 순애는 무릎의 통증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지영이 자주 간다고 했던 병원 방향으로 가보았지만 병원 주변 어디에서도 지영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택시기사에게 부탁해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아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역시 병원에 간 게 아니었구나. 순애는 실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영은 대체 어디에 간 걸까요? 며칠 후 순애는 또 다른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영이 또다시 병원에 간다며 외출하자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평소 지영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무릎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정류장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리던 순애는 드디어 지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탄 버스는 병원과는 정반대 방향인 강남행 버스였습니다. 강남? 지영이가 강남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 순애는 급히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지영은 순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고 순애는 뒤쪽 자리에 앉아 지영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죠. 버스 안에서 지영은 계속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급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도 보였죠. 이런 지영의 모습은 순애에게는 완전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지영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던 순애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한 고급 카페로 들어가 낯선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애는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는 지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지영이 그 남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설마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순애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지영이 그 남자와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분명히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약 1시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순애는 카페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리가 아파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순간 순애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영에게 다른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그 봉투를 받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이건 분명히 돈거래야. 그런데 지영이가 왜 이런 일을? 순애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모르게 이런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영이 카페를 나오자 순애는 급히 다른 길로 돌아서 피했습니다. 지영에게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지영의 뒤를 계속 따라가며 관찰을 지속했습니다. 지영은 그 후에도 몇 군데를 더 들렀습니다. 은행에도 갔고 어떤 사무실 건물에도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지영의 표정은 진지하고 때로는 긴장되어 보였죠.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 순애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보다 먼저 도착해서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죠. 얼마 후 지영이 돌아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병원에서 좀 오래 걸렸네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제 순애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병원에 갔다는 말도 다정한 목소리도 모든 것이 가면 뒤에 숨겨진 연기처럼 느껴졌죠. 그래, 별일 없었고? 순애가 넌지시 물어보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결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순애는 지영의 거짓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 정말로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뭔가 돈과 관련된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순애는 아직 아들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고 섣불리 말했다가 가정에 큰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민수도 믿을 거야. 순애는 더욱 치밀한 관찰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순애의 은밀한 추적이 계속되면서 지영과의 관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러운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었죠. 순애는 지영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지영은 마치 눈치를 챈 듯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잠깐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문 바로 앞에 놓아두는 철저함을 보였죠. 지영아, 휴대폰 좀 빌려줄 수 있니? 내 것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어느 날 순애가 자연스럽게 부탁해보자 지영은 순간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폰이요? 침실 서랍에 있지 않나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지영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는 대신 직접 순애의 휴대폰을 찾아다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순애는 지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죠. 한편 회사에서 민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수는 평소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용하기로 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현재 50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5천만 원 가까이 있어야 할 계좌에 겨우 50만 원만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 계좌 잔액이 50만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차례 큰 금액이 출금되어서 현재 잔액이 50만 원입니다. 민수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 차례 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것도 모두 지영의 이름으로 출금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지영이가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뺀 거야?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지출이 있을 때는 항상 상의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 지영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거실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죠. 지영아, 우리 통장 확인해 봤니? 민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영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죠. 통장이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계좌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 혹시 내가 급한 일 있어서 쓴 건 아니야? 민수의 질문에 지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잠시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여보, 죄송해요. 사실은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시작하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 몰래가 아니라 사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돈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지영의 설명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어머니가 수술 받으셔야 한다고? 언제부터? 어머니께서 검사를 받아보시니까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지영의 눈물 섞인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라면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돈이었지만 왜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처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큰 돈을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죄송해요. 저도 너무 급해서 그냥 어머니가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지영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한편 거실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순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영이 자신의 이름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저 아이가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순애는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지영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죠. 그래도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 우리가 부부잖아. 민수는 지영의 설명을 반절 정도는 믿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한 일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꼭 상의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내심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위기는 넘긴 셈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지영의 거짓말을 직접 들었지만 아직 아들에게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있어야 하지? 저 아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며칠 후 순애는 지영이 또다시 외출하자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지영의 동선을 파악하려 했죠. 지영은 이번에도 강남으로 향했고 지난번과 같은 남자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순애는 카페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수에게 말해야겠어. 순애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가 지영의 진실을 아들에게 말할 결심을 굳히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죠. 딩동, 딸랑딸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댁 맞나요? 저희는 대한투자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대한투자회사요? 저희가 무슨 일로? 민수가 당황하며 물어보자 그중 한 명이 지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와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하신 원금과 수익금을 언제 상환하실 예정인지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고 지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투자 계약이 뭔 소리예요? 저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민수가 당황하며 해명하자 채권자들은 가지고 온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지영 씨 서명이 있고 이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8천만 원을 투자하셨고 약속된 수익률을 포함해서 현재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1억 2천만 원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거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욱이 지영이 혼자서 그런 큰 돈을 투자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해봐. 민수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지영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게 이렇게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순애는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 드디어 터져나왔다는 생각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채권자들은 인내심을 잃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 씨, 처음에 약속하실 때는 분명히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집도 담보로 잡힐 수 있다고 하셨고요. 담보라고요? 이 집을 담보로요?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담보로 잡힐 뻔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지영 씨가 이 집 소유권도 일부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아닌가요? 채권자의 말에 순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집 소유권은 제 명의입니다. 며느리가 무슨 권한으로 담보를 운운합니까? 그럼 지영 씨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큰 돈을 빌리신 겁니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지영은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계속 잃게 되니까 본전을 찾으려고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된 거예요. 본전을 찾으려고? 그럼 지금까지 돈을 잃고 있었다는 소리야? 민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도박과 같은 일에 손을 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돈을 모두 날려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여보, 저도 처음에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치료비도 마련하고 우리 생활도 더 나아지게 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순애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치료비는 핑계고 너는 처음부터 우리 돈으로 투기를 한 거잖아. 순애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영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미 순애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다 봤어. 내가 강남에서 수상한 남자와 돈봉투 주고받는 것도,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순애의 폭로에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지영의 행동을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과 지영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가족을 속여왔는지 알게 된 것이죠. 지영아, 넌 우리를 다 속였어. 민수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채권자들은 이런 가족의 다툼을 지켜보다가 결론을 재촉했습니다. 가정사는 차치하고 빚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당장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민수의 절망적인 대답에 채권자들은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겠네요. 재산 압류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 순애는 충격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급히 순애를 부축했지만 순애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119에 신고해요, 빨리. 지영이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은 순식간에 파국을 맞았고 그동안 쌓아온 평온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수는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 사라진 가족의 재산, 그리고 쓰러진 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민수의 절망적인 중얼거림 속에서 한때 화목했던 가정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영의 숨겨진 얼굴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민수는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순애의 상태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있다고 설명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병실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남편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죠. 오늘 일어난 일들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곧 의식을 되찾으실 겁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이 컸기 때문에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때 순애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상황을 기억해낸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민수야, 나는 괜찮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푹 쉬셔야 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순애는 병실 구석에 서 있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의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지영아, 이리 와봐. 순애의 조용한 목소리에 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은 병상 옆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는 지영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거니? 지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엔 진심으로 이 집에 잘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남편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순애는 지영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빚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불어나서 얼마나 되는 빚이었는데 민수가 차갑게 물어보자 지영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점점 불어났고 그래서 투자로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투자로 돈을 벌겠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어? 순애의 질책에 지영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보한테 말하면 실망하실 것 같고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속인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계속 실패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더 큰 돈을 투자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전을 찾겠다고 우리 집 돈을 모두 날린 거구나.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지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씩만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잃으니까 더 큰 돈을 걸어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점점 깊이 빠져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행세를 계속한 거지. 민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영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갈수록 상황이 나빠져서 순애는 지영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진짜 후회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죠. 지영아, 내가 처음에 이 집에 와서 나를 돌봐준 마음은 진짜였니? 지영은 순애의 질문에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네, 그건 진심이었어요. 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왜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니? 죄송해요. 다른 핑계가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에 빠진 지영이 불쌍하기도 했죠. 저 아이도 결국 세상에 짓눌린 불쌍한 여자였구나.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 순애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갈등했습니다. 지영의 배신이 너무 컸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미워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으로 지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1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영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자포자기 상태였죠. 그때 순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민수의 절망적인 질문에 순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순간 순애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가족이란 결국 함께 상처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영이도 우리 가족이야.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어. 어머니. 지영은 순애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릴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여전히 가족으로 여겨주고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죠. 하지만 지영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빚 문제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해. 순애의 말에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은 이해하지만 아직은 지영을 용서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하지만 민수야,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순애의 현실적인 말에 민수도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병실에서 가족들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순애는 퇴원했지만 여전히 몸이 허약했고 민수는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죠. 지영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항상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와 독촉을 했고 때로는 집까지 찾아와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민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지영아, 이제 정말 한계야. 우리가 어떻게 1억이 넘는 돈을 갚아? 민수는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 실수가 잦아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여보,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일자리를 구해서라도.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자리? 45살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1억을 벌겠다는 거야? 민수의 차가운 말에 지영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럼 이 집을 팔아서라도. 이 집은 어머니 명의야. 내가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민수가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서 쉬고 있던 순애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해서.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마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서 견디기가 어려웠거든요. 순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야, 지영아. 우리 셋이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순애의 제안에 민수와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영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지영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내 마음은 어때? 순애의 질문에 지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보자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망쳤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여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계속 상처만 드릴 것 같아요. 지영의 말에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영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죠. 그럼 빚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하자 지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이혼하고 나서 제 몫은 제가 책임질게요. 이혼? 순애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보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걸요. 민수의 말에 지영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지영아,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해. 민수의 차가운 말에 지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때 순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어머니, 뭐가 잠깐만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라고? 그럼 지영이를 그냥 내보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순애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 지영이 혼자서 그 큰 빚을 어떻게 갚겠어? 결국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거야. 순애의 현실적인 지적에 민수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민수야, 내가 지영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랑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지영이가 큰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해? 순애의 말에 민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를 돌봐준 것도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순애는 계속해서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순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감싸주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지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실수를 했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이야? 순애는 지영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서 책임을 져야지. 도망가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순애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분노가 아니라 용서야. 그리고 용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야. 순애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지영아, 너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줄게. 하지만 두 번은 없어. 민수의 말에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뻔했지만 겨우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야. 빚 문제도 셋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자. 순애의 제안에 민수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가족은 다시 뭉칠 수 있게 되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빚을 정리하고 지영도 일자리를 구해서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박 씨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집 앞 작은 마당에는 순애가 정성스럽게 가꾼 벚나무가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죠. 지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오후에는 다른 곳에서 청소일도 하며 하루에 2군데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민수는 녹초가 된 아내를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영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컸지만 지영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지영은 지친 몸을 이끌면서도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해 있었죠.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영이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만큼은 많이 편해졌죠. 지영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약 드세요. 지영은 아침 일을 나가기 전에 항상 순애의 약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더욱 세심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돌봐드린다는 것이었죠. 지영아, 고마워. 조심히 다녀와. 순애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민수도 지영의 변화에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영은 이미 저녁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집안일도 예전보다 더욱 꼼꼼히 챙겼죠. 여보, 오늘 얼마나 벌었어? 민수가 지영의 하루 수입을 묻자 지영은 작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8만 원이요. 이제 빚의 3분의 1 정도 갚았어요. 지영은 매일 번 돈을 정확히 기록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에 민수는 감동받았죠. 천천히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민수의 다정한 말에 지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전 그 차가운 시선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남편이 다시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채권자들과의 협상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전액 상환을 요구했지만 지영이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분할 상환에 동의해 준 것이죠. 지영 씨가 이렇게 성실하게 갚으시니까 우리도 조금 양보할게요. 이자는 깎아드릴 테니까 원금만 천천히 갚으세요. 채권자의 이런 말에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의자에 앉아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와 지영은 함께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지영이 순애에게 물어보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영이 차를 준비하러 들어간 사이 순애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이가 많이 변했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민수는 복잡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지영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잖니. 순애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지영이 차를 가지고 나와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 여보,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영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순애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죠. 가족이란 건 미워하면서도 다시 돌아보는 거야. 순애의 깊은 말에 민수와 지영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그 험난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이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박씨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두 얼굴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진실된 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죠.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테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순애는 석양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온함과 희망이 가득했죠.